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전국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월 14일입니다.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11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장 그림 한번 먼저 보고 갈까요? 한남동에 지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아주 어린 학생들도 저렇게 보입니다. 겨울 방학이라서 와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밤새 이제 2030이 아니고 1030 학생들이 저렇게 와서 아침 일찍 시간인데도 저렇게 보세요. 많이들 앉아 계십니다. 빵모자 쓰시고 두꺼운 외투 입으시고 저렇게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애국 국민들의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한 핵발전소가 바로 한남동 집회 현장입니다. 네, 저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기류가 변하고 있는데 오늘 썸네일 한번 볼까요? 오늘 썸네일은 제가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작전 D-Day 내일 수요일 새벽에 관저로 진입한다. 이런 경찰 공수처 계획이 오늘 조간신문에 다 보도가 되어버렸습니다. 1000여 명 정도 2박 3일간 투입하겠다. 일부에는 뭐 기저귀 차고 온다. 뭐 이런 지금 풍자도 지금 돌아다닙니다. 경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다치는 거 아니냐, 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나온 그 기사부터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계획 유출에 국수본 경호처의 협의 공문,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네, 이데일리 기사인데 지금 이제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어제 공수처 경찰 국수본 관계자들이 만나서 수도권 지역 총경들 모여서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며칠 날 들어간다. 뭐 어떻게 들어간다. 뭐 이런 겁니다. 15일 날 새벽에 들어간다. 그리고 한 1000여 명이 들어가는데 500명은 경호처 직원들을 진압하고 500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작전을 진행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전혀 관련 없는 저와 같은 언론인이 이걸 알 수 있을 정도면은 저 작전 실패한 겁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누군가를 체포하러 갈 때 이 공수처가 사실 이 수사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공수처가 처음에 뭐 중앙지방법원에 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의혹도 있고 지금 하는데 하여튼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미 심야 시간대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다 그걸 공개해버렸어요. 즉 처음부터 공수처는 이걸 정치적으로 여론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 넣으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 지금 자꾸 일이 꼬이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를 보안을 철통같이 유지하는 밀행성이라고 하죠. 그걸 은밀하게 행동하는 밀행성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경찰 공수처 그 회의하고 뭐 한 10여 분 지나면은 다 전파돼 버려요. 사실은 제가 KBS에서 현장 기자로 뛸 때 제가 뭐 경찰도 출입해보고 뭐 검찰, 법원, 뭐 국세청, 행정관서 거의 다 출입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정보 보안이 유지가 되기 힘든 조직이 어디냐? 경찰입니다. 왜 그러냐? 경찰은 가지가 많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30만 명 넘는 경찰 가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정보관도 있고 교통경찰관도 있고 수사경찰관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식구들이 많다 보니 정보 보안이 안 됩니다. 회의하면 금방 1시간 안에 다 퍼져나가요, 그게. 그런데 거기서 내일 윤석열 대통령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 계획이 지금 오늘 조간신문에 다 보도되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실행하기 힘들죠. 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잖아요, 경호처는. 그래서 어제부터 뭐 이상한 백팩 같은 거 긴 거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개인 소총, 화기가 들어있겠죠. 그런 거 맨 경호처 직원들이 헬멧 쓰고 까만 선글라스 끼고 복면 쓰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들어오기만 들어와봐.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데일리 기사를 보면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영장 집행 계획 기밀 정보가 사전에 외부로 유출되면서 영장 집행 계획이 틀어졌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국수본이 이번에 경호처에 보낸 협조 공문이 있는데, 전날 공수처가 국방부하고 경호처에 보낸 협조 공문에 비해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이다. 이게 나오거든요. 한 발 물러섰다는 게 뭐냐? 지금 3자 회동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경찰, 경호처. 지금 어딘지는 모르지만 한번 그거 검색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오다 보니까 기사가 또 떴던데 3자 회동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공수처, 경찰 국수본, 그리고 경호처가 3자 회동하고 있다. 3자 회동하고 있다. 왜 3자 회동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 3자 회동을 왜 하겠습니까? 영장 들고 진입하기 힘들다는 거죠. 지금 3자 회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장차 크게 못 쳤죠. 당연하죠. 왜? 경호처는 이미 자기 갈 길을 정했습니다. 대통령 지킨다 아니겠습니까? 경찰 공수처는 대통령 잡아간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입장차가 너무 크죠. 3자 회동, 저게 이제 마지막 회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경찰 공수처가 내일 새벽에 진입한다는 게 이미 언론을 보도 다 되고 어떻게 작전한다는 것도 다 되는데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젯밤에도 지금 현장적 그림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젯밤에도 수천 명이 넘는 애국 국민들이 저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새벽에 경찰하고 공수처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마 수만 명으로 불어날 거예요. 그 수만 명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경찰 1000명이 그 수만 명의 군중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곤란하죠, 아주. 그래서 지금 3자 회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 3자 회동의 성과는 뭐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다만 이제 3자 회동을 한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경찰, 공수처가 지금 명분이 갈수록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어제 제가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반관계를 쓰잖아요. 손자병법에 나옵니다. 6도 3약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반관계, 스파이를 활용한다. 또 역정보를 흘린다. 언론 플레이한다. 이런 게 반관계거든요. 반관계는 언제 쓰느냐? 형세가 불리할 때 쓰는 겁니다. 손자병법 6도 3약에 보면 내가 전쟁할 때 굉장히 불리해졌을 때 쓰는 것이 미인계, 반관계 이런 겁니다. 스파이는 누구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일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경호처 모 부장에게 경호처 지휘부가 역정보를 흘렸어요. 중화기로 무장할 거야. 근데 이자가 경찰 국수본 관계자 2명을 시내 모 호텔에서 최근에 만났어요. 그걸 알려줬어요. 지금 경호처가 중화기를 무장한다. 이랬더니 그게 바로 경찰을 통해서 언론에 흘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이 쓰고 MBC가 쓰고 SBS 쓰고 지금 경호처가 중무장한다. 강경파들이다. 그랬는데 이제 역정보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를 확인한 경호처 지휘부가 오히려 그 부장을 대기 발령을 했습니다. 대기 발령을 냈더니 다시 언론에서 또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경호처 안에서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강경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대기 발령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가짜 뉴스를 뿜어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제 경호처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그 사람 역정보 작전에 걸려서 경호처 내부의 국가기밀을, 군사기밀을 외부에 흘렸다. 그래서 대기 발령 낸 거다. 이렇게 지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공수처가 마라빌님이 공수처 경고한다. 니들 36개가 살 길이다. 저 손자병법 6도 3장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계책이 있는데 36가지가 있는데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줄행랑 도망가는 거. 36개 줄행랑이 최고다죠. 싸우다 안 되면 어떻게 된다? 모든 거 던져놓고 도망가야 됩니다. 경찰하고 공수처가 지금 36개 줄행랑 쳐야 될지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경호처가 지금 대응을 박종준 경호처장이 처음에 그 대국민 메시지 발표할 때부터 이 경호처 뭔가 다른데 결기가 느껴지는데 딱 느낄 수 있잖아요.
임무에 임할 때는 저런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경호처 간부, 박종준 경호처장, 그 다음에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금 지휘하고 있죠. 경찰 소환, 공수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좋아, 내 깜빵갈 각오했어, 들어와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가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3자 회동하자 하는데 3자 회동에서는 뭐 모르겠죠. 뭐 별 성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 한쪽은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고 한쪽은 대통령을 잡아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게 협상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결국 제가 봤을 땐 경호처가 저렇게 버티면 아마 경찰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인명사상이라든지 불상사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초장에는 경찰 특공대도 투입해라, 장갑차, 헬기, 드론 다 띄워라 하더니 요즘 조용하잖아요. 왜? 사상이 나면, 문제가 생기면 결국 책임은 경찰이나 공수처가 지는 것이지 민주당 국회의원들 책임 안 집니다. 절대. 책임질 수도 없고. 그러면 나중에 여론이 이거 민주당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 민주당이 완전히 뒤집어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용한 거예요. 밀어붙이기는 밀어붙이고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찰 내부 반발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프리즌 뉴스를 보면 경찰 내부 반발 격화, 국수본부장, 주요 책임자들 당신들이 선두에 서라,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그 경찰 직원들 블라인드 아시죠? 블라인드. 경찰 직원들끼리 쓰는 블라인드 있는데 여기 한 20년 차 근무하신 경찰관이 쓴 글이 지금 화제예요. 이 기사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직원들을 총칼 앞에 세우는 행위를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정집행하려거든 국수본이 선두에 서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 내부 블라인드 게시판 내부의 동원령을 내려놓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으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 경호처에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데 국수본의 지시에 따라 동원된 수사관들은 맨몸으로 그 앞에 서야 한다. 자칫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정치 사건 따위에 말려들어서 다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마지막으로 국수본부장, 주요 책임자들 당신들이 선두에 서십시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일인데 그 정도의 모습은 보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동원되는 수사관들 모두 위험한 상황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게 지금 경찰 내부의 여론입니다. 이런 게 블라인드에 뜬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이 파이낸셜 뉴스에 보면은 어제 그 국회에서 경호처장의 영장 불응, 법원 행정처도 정당하다 인정. 이 파이낸셜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이 물었어요. 법무부 법원 행정처장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하면 두 가지를 물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뭐라고 물었냐?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 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즉, 이 말은 이번 그 한남동 관저 사태로 좁혀서 이야기하면은 대통령 관저에 책임자라 하면 여기 경호처장이나 또는 주인장인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지금 현재.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 비밀 장소인 관저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요?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경호처의 영장 불응, 법원 행정처도 정당하다 인정. 이런 기사입니다. 이게 보면 법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뭐라고 했느냐.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 이는 적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소리냐. 못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가 지금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법원 행정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공간이 바로 대통령 관저입니다. 그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경호처장이 안 된다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들어갈 수 있다고 예외 조항으로 빼준 것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이순영 부장판사 아닙니까?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예외로 한다. 완전히 꼼수죠. 꼼수. 자,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경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 책임자 여기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경호처장이겠죠.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행위, 누가 막습니까? 경호처가 막겠죠. 이 행위가 적법하나요? 물었더니 천대엽 법무부 법원행정처장이 뭐라고 했느냐?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답이 다 나왔네. 경찰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 희한한 저 영장, 제가 쪼가리라고 저 표현하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영장 쪼가리를 들고 들어간다. 그건 안 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걸 경호처 직원들이 막으면 이건 적법합니까? 적법하다. 결론 났네 뭐. 경찰 공수처가 영장 쪼가리 들고 대통령 관저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거기에 관여한 경찰 공무원들 나중에 다 어떻게 보면 내란죄 뭐 이런 쪽으로 기소가 돼가 재판받으면 경찰 공무원 연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 연금 못 받을 수 있어요. 자, 윤상현 의원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퍼블릭 기사인데 윤 대통령 체포 시도는 사실상 내란이다. 국민의힘 최상목 나서야 된다. 사실상 내란이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도주의 우려도 없는 대통령을 수갑 채워서 끌고 나오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은 국민에게 공포정치를 각인시키고 윤 대통령에게 씌운 내란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다. 이게 결국은 누구의 의도입니까? 공수처와 경찰의 의도 아니에요. 이 의도는 이재명 민주당의 의도이고 공수처와 경찰 수뇌부는 지금 이재명한테 줄 선 거예요. 이재명한테 줄 선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공수처, 정치 경찰. 특히 경찰 내부는 제가 며칠 전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대 출신들 중에 일부 정치 경찰. 지금 뭐 출마 요번에 했었잖아요. 지난번 총선 때 다 떨어졌지만 마포의 이지은 총경 출신, 그리고 유삼영 총경 출신, 이런 정치 경찰들 때문에 경찰들이 지금 자기 경찰 조직이 구성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뭐 윤상현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 영장 집행하겠다면 신분증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거 어제 난 기사인데, 굳이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겠다면 신분증 제시하고 얼굴 까봐. 그러면 누군지. 왜? 저 시청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진압 경찰이 뭐 까만 뭐 이런 전투복 같은 거 입고 뭐 고글을 쓰고 뭐 마스크하고 이러면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령 누가 거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같이 섞여서 들어가서 예를 들면 총격전을 일으킨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하겠다면은 자, 얼굴과 신분증이 맞는지 확인하자. 그게 일단은 선제 조건이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언론에 오늘 공개가 되어 있는 체포작전, 아마 이거 실행 가능성이 현격히 지금 떨어질 것 같은데, 조선일보 단독 기사라고 어제 밤늦게 났습니다. 이게 15일 윤체포 집행 유력, 경호처 진압 500명 선발 투입,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조직이 보안 유지에 상당히 취약해요.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조직은 소위 말해서 치안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하든지 간에 대규모로 움직일 수 있고, 또는 그게 표가 납니다. 경찰 병력 한 1000명 움직이면 버스가 몇 대겠습니까? 버스 안에 40명 타면 버스가 몇 대예요? 네? 거의 뭐 수십 대 필요하겠죠, 버스가. 그러니까 그렇게 버스가 나가면 어디 가지? 이게 표가 나게 돼 있다니까요. 문재인이가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뺏어서 경찰을 준 것은 그건 간첩 잡지 마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경찰이 움직이면 표가 나는 조직이 경찰이기 때문에 간첩 잡으러 가는데 간첩들이 금방 알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간첩 못 짜게 한 주범 중에 주범이라는 겁니다. 간첩은 대한민국 스파이가 잡는 거죠. 스파이 조직이. 방첩기관이 잡는 겁니다. 그게 국정원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지금 천지가 지금 간첩이 우울한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드론 띄워서 군사기지 촬영해서 중국으로 보내고, 그자가 또 보니까 중국에 우수 공산당원으로 표창받았고, 그들의 휴대폰을 포렌식 해보니 사진이 수백 장이 나왔는데 전부 미군 기지, 한국 군사기지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간첩들이에요. 그걸 잡아 넣자고 간첩죄 개정을 하자고 했더니 반대한 게 누구죠?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자, 이 조선일보 기사는 한 1000명 정도 올 것이다. 그리고 500명은 경호처 직원 제압하고 500명은 윤석열 대통령 잡는다. 동아일보 기사 한번 볼까요? 공수처 윤체포조 역할 분담 장비 점검 끝내 내일 집행 가능성. 여기는 보면 2박 3일 동안 작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어떻게 진압하고 작전할 것이 훤히 다 이제 경찰 특공대나 장갑차 헬기 투입 가능성은 낮아졌다. 뭐 이런 언론에 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작전을 합니까? 또 아시아투데이 신문기사도 보면 윤 체포영장 15일 집행할 듯 2박 3일 장기전 대비. 그래서 기저귀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시아투데이 여기 보면은 2박 3일에 걸쳐서 영장 집행한다.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기저귀 차고 작전한다. 뭐 이런 소리입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경찰에서 작성한 이 작전 계획 같은데, 경호처가 화기를 쓸 징후가 보이면 바로 50m 밖으로 후퇴하라는 지침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영장 들고 이제 그 영장 쪼가리 들고 집행하러 들어갔어요. 가는데 경호처가 갑자기 총기를 꺼낸다. 이러면은 50m 뒤로 빨리 도망가라. 이 소리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소리냐면요. 경호처가 그러면은 경호처 직원들이 한 지금 200명, 300명 되는데 한 1000명이 몰려온다. 그럼 총기를 끄집어냈다. 그러면 경호처 직원이 예를 들자면, 야, 경찰, 우리 지금 총 쓸 수 있으니까 저기 좀 뒤로 가? 이렇게 하고 총 꺼냅니까? 그렇지 않죠. 쉽게 하면 책상머리 페이퍼 작전하고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 총 쏜다 하고 총 쏩니까? 그러면 이 지침에 보면 총을 쏠 것 같다 이러면 50m 뒤로 후퇴하라.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현장에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총기 격발이라는 것은 우발적으로 나기도 하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 어떻게 됩니까? 희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전 계획을 짜는 그 총경들, 이번에 국회 나와서 눈물 찔찔 짜는 그 똥별들 보셨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만약 전쟁 나면 우리를 지켜줄까요? 지켜줄 수 있을까요? 경찰도 똑같은 거예요. 경찰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대테러 조직 진압한 작전이 몇 번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영화에서나 보는 이스라엘 올림픽 선수들이 어디 아랍 테러 조직에 납치됐는데 그걸 구출하러 가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대한민국 경찰 특공대가? 최근에 그런 경험이 없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은 한국전쟁 1950년 한국전쟁 그리고 월남전 베트남 전쟁 이후로 실제 사람이 인명사상되는 현장에서 전투를 해봤던 별 장성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와서 조금 심리적인 압박받으니까 눈물 찔찔 짜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전쟁 중에 적군한테 잡혀가면 몇 대 이렇게 혼나면은 바로 눈물 찔찔 짜고 다 불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겠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경급들이 모여서 작전 계획 짜는데 경호처가 총기 쓸 것 같으면 50m 뒤로 후퇴하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대테러 작전의 기본도 모르는 자들이 모여서 탁상공론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다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작전 계획이 세워졌고 언론을 통해서 유포가 되면서 작전 실행하기가 어려워졌다. 모르죠 뭐. 안에 회의 들어갔던 분들 중에 한 사람이 야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경찰관들 다친다. 그래서 언론에 뭐 흘렸을 수도 있죠. 뭐 그런 거죠. 보면은 좀 한심한 똥별, 한심한 이 총경들입니다. 보면. 자, 우리 여론조사 결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의 그 오늘 신문에 송국건의 현장 정치, 지독한 내란 프레임이 민심에 깨졌다. 이런 그 칼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칼럼을 좀 꼼꼼히 읽어봤는데 참 글을 잘 쓰신 것 같아요. 이 송국건 논설위원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민주당이 이번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절단 내려고 내란 수계 윤석열이라는 프레임을 짰는데 내란죄는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무리하게 내란죄라는 거 뒤집어 씌워서 내란 수계다. 이렇게 인격 살인까지 했다는 거죠. 그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시되고 특히 정청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사형당할 것이다. 그리고 앙규백 같은 경우는 민주당 국회의원 앙규백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잡범이다. 이런 식으로 인격살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런 것들이 요런 말도 안 되는 지저분한 정치 공세가 이 탄핵 정국 초기에는 좀 먹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1030 젊은이들부터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죠. 아, 이번 비상계엄 때 내가 무슨 피해를 봤지? 피해본 게 전혀 없거든요. 마음은 약간 불편했을지 몰라도 물리적인 피해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탄핵 정국을 보니까 실제 내란을 추동하고 내란을 부추기는 세력이 바로 이재명 민주당 아닌가? 또는 종북 주사파들 아닌가? 또는 경찰이나 공수처에 있는 일부 정치 경찰, 정치 법조인들 아닌가? 또 언론도 정치 언론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 민심 때문에 내란죄 프레임이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 보도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6%고 일주일 전에는 40%입니다. 그죠? 이거 아주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여지는 거죠. 저기 보시면 저건 어제 아시아투데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매우 지지한다 39%, 지지하는 편이다 7%, 합쳐서 46%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면 제가 이 한겨레 신문 오늘 칼럼을 좀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제목이 언론이 여론 왜곡,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글 쓴 사람이 이종규 저널리즘 책무실장입니다. 밑에 보면 사진이 나와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 아시아투데이의 일주일 전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 이 조사의 설문이 지나치게 편향적이다. 지나치게 편향적이다. 좋아. 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여론을 왜곡하는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제가 이 칼럼에 대한 결론 비판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한겨레 신문에 이 칼럼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시아투데이의 여론조사가 2번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나왔어요. 그 40% 나왔더니 민주당부터 좌파 매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 여론조사 잘못된 거다. 편향적이다라고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나온 여론조사는 어떻게 했느냐. 질문을 딱 3개만 했습니다. 1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지지하지 않습니까? 2번.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그럼 국민의힘, 민주당, 조국당 등등. 3번. 선생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딱 3가지만 물었어요. 질문이 간단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몇 프로 나왔다? 46%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한겨레 신문 칼럼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거치게 말씀드리면 저런 따위의 칼럼을 써서 여론 조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설명이 안 되는 칼럼. 그럼 46% 나온 거 설명해봐. 한겨레 신문 칼럼. 한겨레 저널리즘 책무실장 이종규님
이종규 기자님 한번 설명해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6% 나온 거 설명해보라고. 저널리즘 책무실에서 그런 거 좀 해봐.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 안 되는 거지. 처음 나왔던 그 여론조사를 소위 말해서 비판하려고 이 칼럼을 썼는데 이 칼럼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아시아투데이 기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은총 공영방송 집회보도 균형 잃었다. 왜곡 전달.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가 지금 KBS, MBC가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집회를 다루는 그 보도 행태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은총의 입장을 나타낸 성명서를 보면요. 먼저 KBS를 지적합니다. 지난 12일 KBS 뉴스5 5시 뉴스 탄핵 찬반 집회 보도에서 숫자가 훨씬 많았던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을 자막을 넣어주면서 그림은 숫자가 훨씬 적은 탄핵 찬성 집회 그림을 깔았습니다. 반대로 탄핵 찬성한다는 집회 자막을 넣으면서 배경 그림은 탄핵 반대, 훨씬 많은 탄핵 반대 집회 현장 그림을 깔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여론 조작이죠. 여론 조작인 겁니다. 그 다음 MBC. MBC는 이거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짜뉴스, 편파, 시비가 농후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MBC는 지난 11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탄핵 찬성 집회에만 초점을 맞추고 반대 집회는 의도적으로 축소 보도했어요. 기계적인 균형조차 거부하는 이런 공영방송의 행태에 대해서 은총이 지적을 했고 MBC 제3노조도 성명을 냈습니다. 여기 보면 MBC 뉴스가 상당히 심각한 게요. 탄핵 집회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름도 거론했네요. 뉴스데스크 유현진 기자 리포트 125초 분량. 125초 분량이라 하면요, 여러분. 보통 방송 기사는 이 방송 제가 많이 써봐서 압니다. 한 문장이 보통 10초입니다. 그럼 125초면 12문장이죠. 12문장쯤 됩니다. 자, 그런데 그 12문장 중에 탄핵 반대 집회에 관한 문장은 단 14초, 달랑 14초. 14초란 말은 한 문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2문장 중에 한 문장만 탄핵 반대 설명하는 문장이고 나머지 11문장은 전부 탄핵 찬성하는 문장이나 또는 인터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탄핵 찬성하는 쪽 집회 현장을 전하면서 시민 인터뷰를 3번이나 집어넣어요. 근데 탄핵 반대하는 집회 현장은 인터뷰도 없습니다. 기자가 그냥 한 줄 찍 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현장에 직접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MBC 뉴스만 보면 탄핵 찬성 집회가 훨씬 많은 것처럼 여론 조작을 해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MBC 놔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댓글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MBC 이거 놔둬야 됩니까? 이슬님이 인민 MBC가 가장 심하다. MBC 중화방송 아웃. MBC가 문화방송이잖아요. 중화방송 아웃. 네. 저도 KBS에 항의 전화했습니다. 그 후 정정보도 나오긴 했습니다. 언론들 짜증나요. 민노총 MBC에 맞서고 싸우고 있는 MBC 제3노조 많이 응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이야기도 나오네요. 영풍투사를 사장시켰어야 했는데 지금 박장범 사장님이 좀 분발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보도 행태를 보면 MBC 이게 상당히 이게 악질적입니다. 뭐냐면 이 도심 집회를 다루면서 조건희 기자라는 자가 있는 모양인데 중계 리포트를 합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시 민노총의 탄핵 촉구 집회 인원을 주최 측 추산으로 25,000명이라고 소개. 그 광화문 앞에 25,000명 모이려면은 그 공간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광화문 그 월대 생겨가지고 도로가
곡선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 어떻게 25,000명이 온단 말이야. 그런데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를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하느냐. 극우 집회를 이끌어온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도 합류했습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주최 측이 추산한 집회 인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최 측이 추산한 집회는 3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탄핵 찬성파들에게 유리하게 보도를 하고 탄핵 반대하는 국민들 목소리는 외면한다. 이게 MBC의 논조다 이거죠. 특히 민노총 시위자가 경찰 머리를 무전기로 가격한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민노총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찰 체포 조치를 비판하는 민노총의 입장을 실어서 방송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방송이다? 민노총 방송이다. 민노총 중화방송이다. MBC가. 그래서 MBC는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노총에 대항해서 제가 투쟁을 하다가 KBS에서 2023년 8월에 해직되는 아픔을 겪었는데 아스팔트에 나와서 국민들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국민들은 MBC를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안에 혹시 뭐 차기 정권이나 이 몇 년 안에 MBC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게 자명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게 아니면 이상한 거죠, 오히려. 자, MBC, 뭐 여러 가지 댓글을 올려주고 계시네요. 어쩌다가 MBC가 저런, 크레이지 방송이 되었나. 패방이 답입니다. MBC가 망하면 수많은 사람이 춤을 출 것. 언론사 MG 일선 기자들 부글부글. 뭐 이런 댓글들을 보여주십시오. 패방시켜라. 북한 방송이다. MBC 패방.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지 한참이다. MBC는 폭망한다. MBC 해체. 폐국시켜야 된다. 공갈 뉴스의 대명사. MBC 아웃. 이런 댓글들을 쓰시고 계십니다. 자, 그 인권위원회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 조선일보 보던데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내란 세력에는 안 돼. 아수라장된 인권위 파행. 인권위원회에서 어제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뭐냐면 대통령 윤석열도 있지만 개인 윤석열도 있잖아요. 그래서 형사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개인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도 필요하다라는 등등의 안건이 인권위에 올라가서 권고사항으로 결정이 되면 경찰, 검찰, 법원, 공수처에 통보, 권고하려고 하는 그 회의가 열렸는데 이 사진 보시면은 이 조선일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윤 방어권 보장, 내란 세력엔 안 돼. 아수라장된 인권위 파행. 이 기사에 보면은 아니 인권위원회는 뭐하는 곳인지 인권위원회 직원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이 회의 하면 안 되고 안 된다면서 막 피켓 들고 난리를 쳤습니다. 무슨 이런 인권위원회가 다 있죠. 이 인권위원회 직원들부터 이 편파적이에요. 아주 편파적이에요. 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러면 한겨레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윤석열 내란 옹호 안건 올리려던 인권위 전원이 무산. 예? 한겨레 신문에 나옵니다. 윤석열 내란 옹호 안건 올리려던 인권위 전원위 무산. 여기 사진이 몇 장 나오니까 사진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죠? 이 사진 한번 내려보세요. 쭉 가면, 자, 저기 이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뭐, 여러, 시민단체인지 직원, 일단 인권위 직원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저 김용원 인권위 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들어가지 마세요. 회의 자체를 못하게 하게 저렇게 맡고 있어요. 그래서 김용원 인권위원이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내가 탄핵하지 말자고 했느냐. 내란 숙의 피의자도 인권이 있다. 2시간 동안 언쟁을 벌이다가 회의장에 못 들어가고 나갔다고 합니다. 밑에 사진 또 보시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진이. 그리고 뭔가 좀 포스팅을 해놨죠. 한번 제가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한번. 예. 여기 보시면은
내란 수계를 지켜자고? 국가의 인권위를 당장 떠나라. 내란 옹호자들 인권위 떠나라. 헌정질서 파괴에 하는 인권위원 사퇴해. 뭐 광기는 너의 것, 수모는 나의 것. 인권위는 우리가 지킨다. 인권 파괴 내부자들. 자,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아, 대한민국 인권위원회가 맛이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법 여부는 인권위원회 직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결정하죠? 사법부가 정하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인권위원회 저 직원들, 저 포스팅 만들어 저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아주 편파적인 특정 정치 세력입니다. 쥐들이 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했다고 결론 짓고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응? 쥐들이 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민노총 세력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따리를 털고 지들이 다 판사 역할하고 지들이 검사 역할하고 지들이 경찰 역할합니다. 그러면서 사회를 몰고 가는, 지들이 원하는 사회로 몰고 가는, 지들이 원하는 사회가 어떤 겁니까? 인민민주주의 사회지 뭐. 지들이 사법부도 하고 지들이 입법부도 하고 지들이 행정부도 하는 그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게 뭐죠 여러분? 공산당 일당 독재 아닙니까 결국은. 삼권 분립이 없는 사회. 조지 오웰이 1984년 소설에서 말한 동물농장.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 포스팅을 보면. 어? 인권위원회 지들이 뭔데? 왜 내란죄 성립 여부를 지들이 판단하냐고. 그러면서 그 인권위원회 안건 올리려고 하는 안창호 위원장부터 인권위원들 전부 못 들어오게. 어? 못 들어오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런 진짜 인권위원회라는 거, 저런 인권위원회 해체시켜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정말 한심합니다. 저거 인권위원회니까 저것도 정부 뭐 자문기구나 이런 거 될 수 있기 때문에 딱 저와 국민들 여러분의 시청자 여러분의 세금으로 월급 줄걸요 아마. 좀 개인 사기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으면서 저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저게. 공식 조직에서.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게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사회 곳곳에 지금 활개치고 있는 어떤 친민노총 세력, 특정 정치 세력, 편향된 세력들이 원하는 세상은 뭐냐? 카톡도 검열하고 내란죄도 지들이 다 판단하고 지들이 판단하면은 그냥 빨간 완장 차고 그냥 밀어버리고 사법부 재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바로 단두대에 올려버리는 이런 세상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명 세력들. 그게 뭐예요? 인민민주주의 세력. 인민민주주의 사회죠. 인민민주주의 세상은 어디 있느냐? 휴전선 이북에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 인권 있어요? 언론 자유 있어요? 종교와 신앙의 양심의 자유 있어요?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사회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이자들이. 예? 연합뉴스 기사 보면 카톡 검열로 독재 흉내를 낸다. 민주당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야당이 카톡 검열로 독재 흉내낸다.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이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죠. 민주당 세력이나 인권위원회에 앉아있는 저런 자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속성이. 민주당은 카톡 검열해서 독재를 흉내내려고 하는 거고 공산당식으로 대국민 겁박을 하고 있는 거고 인권위원회 직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외부 세력하고 뭐 결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 보면 나오죠. 카톡 검열로 독재 흉내 공산당식으로 대국민 겁박하려고 한다. 응? 지금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취해온 행보가 자기들 세력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 활짝 꼽히게 하는 그런 조치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지들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저런 몽리를 부리는 거예요. 카톡 검열 말이 됩니까 저게? 국민들 카톡 검열하면 그거 조지 오웰에 나오는 조지 오웰이 쓴 소설 1984 거기에 나오는 동물농장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할 말을 못하는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는 우리가 이미 인류가 경험을 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 나치, 북한의 김일성, 캄보디아 폴포트, 중국의 모택동, 그런 사회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진정? 응? 공산당 중앙당, 나치당 중앙당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고 언론 자유가 있고 종교,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까? 자,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인권위원회에, 이런 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조칭을 신청했어요. 이런 인권위원회에 뭐라고 했느냐? 지금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더 퍼블릭 기사입니다.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여 이종배 카톡 검열 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조치 신청.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일반인이 댓글이나 언론 기사를 단순히 퍼날라도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것은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또 사전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 2항을 위반한 것이다. 근데 이런 국가인권위원회 이걸 넣었는데, 또 인권위원회 이거 하려면 회의해야 되잖아요. 긴급 구제 조치를 받아들이려면. 그것도 회의하려면 또 인권위 직원들 아까처럼 나와서 또 저렇게 난리를 피겠죠. 그러니까 저런 인권위원회는 해체하는 게 맞다니까요. 저런 인권위원회에서 무슨 대한민국 개인의 인권이 지켜지겠어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 동영상이나 역사적 사진들 보면 북한 인민군이 1950년 서울을 함락시켜서 입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부 빨간 완장찬 홍위병 같은 자들이 인민재판 벌였죠. 현수막에 뭐 해가지고 이 사람 뭐 아주 악질적인 지주다 이러면서 즉결 처형해버리고 재판도 없이. 그런 세상을 원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을 이 자들이. 응? 자, 오늘 마지막 소식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더 퍼블릭 기사인데요. 중국 정책 홍보하는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옹호한다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차이나 스토리라는 이 페북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123만 명이 팔로우합니다. 팔로워가 123만 명입니다. 이게 이제 뭐 중국 정부의 뭐 정책을 홍보하거나 뭐 시진핑 국가 주석의 신년사 이런 걸 뭐 올린다든지 이렇게 중국 정책을 잘 홍보하는 그런 페북인데, 한번 그림을 쭉 내려보시죠. 쭉 밑에 보니까 뭐 차이나 스토리, 뭐 시진핑의 어떤 국가 정책 홍보, 또 밑에 이제 보세요. 더 내려가 보세요. 근데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저게 뭐냐? 작년 12월 13일 날 소위 말해서 탄핵 찬성 집회에 나왔던 중국인 누군가가 찍은 사진이 저기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탄핵 집회 영상을 게시해 놓은 것도 확인됐어요. 여기 페이지에는 한국만의 시위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현장으로 이효리의 노래, 소녀시대의 노래 등을 만날 수 있다. 집회 참석자가 대부분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지금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특히 찬성 집회에 외국인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 또는 학생으로 보이는데 외국인이 엄청나게 나왔다가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 처음에는 미국 CIA에 신고된다 이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 외국인이 나온다 이래서 딱 보니까 말을 하는데 보니까 입모양이 한국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유튜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중국 천안문 사태를 비판하는 자유의 꽃이라는 노래를 틀어줘요. 그럼 그 사람들 사라져버려요. 왜? 그 노래를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 노래가 방송이 되거나 연주가 되는데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 이러면 그 사람도 공범이 되어서 공안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지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저렇게 나온 거예요. 탄핵 찬성 집회 때. 8년 전에도 똑같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8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특히 중국 유학생들이 대규모로 쏟아져 나왔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달라졌다. 나오는 순간 자유의 꽃 노래 틀어주면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홍보한다는 논란을 받고 있다. 자, 오늘 저는 작전 D-Day 내일 관저 진입한다. 1000여 명 2박 3일 투입될 수 있다. 정말 이러다가 숨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경찰 내부의 비판이 터져 나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경찰 공수처, 경호처 3자 회동이 있는데 특별한 결과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처법에 따라서 끝까지 보호한다. 이게 박종훈 경호처장, 지금 현재 김성훈 경호차장이 정한 방침이에요.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밝힌 대로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에 따르면 국가기밀이 군사기밀이 유지되어야 되는 그곳에 책임자의 허가나 승낙 없이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불법이다. 그리고 그런 불법 세력이 들어오면 막아내도 된다. 그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 행정처장이 어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으로 판명나면 거기에 작전에 동원되어서 작전 임무를 수행했던 경찰관 공무원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기소가 되면 공무원 연금도 못 받고 쪽박 찰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의주시하면서 내일 11시 아투TV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